저는 아마 오늘까지가 이런 방향성이지 않을까 싶은데 민주당 그 공천 뒤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다 결정 나거든요. 이런 지역 있잖아요. 막 선거구 획정이 이제 됐고 그리고 그 지역은 민주당이 대부분 뭐 경선만 올라가면은 당선되고 이런 지역들은 대개 보면 늦게 시작해도 돼. 그리고 그 후보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몇 개월 동안 밭을 갈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론조사가 지금 이제 공천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잦아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과표집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보수가 사기가 살아가지고 여론조사를 받는다 첫 번째. 이제 그럴 때 이제 리얼미터나 갤럽도 여론조사 한 시간대를 공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낮 시간대 다 했느냐, 한 반 정도는 밤에 했느냐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수가 진보보다 142명이 많은 상태. 그런데 지지율이 잘 안 나온다고 하니까 보수 쪽이 더 지금 기가 살아있는 상태. 이걸 전문용어로 활성화됐다 그러는데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이 난 이게 빵 터졌어. 계속 보수 과표집인데도 윤석열 부정평가는 55%가 넘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선거 못 치른다니까요.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지지율이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와 긍정 부정이. 근데 지역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왔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중고인 게 윤석열 지지율이 안 나와요. 과표 집해가지고 40% 넘었대. 선거하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막 결집을 하고 민주당에 뭐가 잘 안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쪽이 활성화돼가지고 지금 이 상황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게 약 15%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지역구로 가면은 막 늑다리들, 옛날 꼰대들 다 공천하거나 아니면 생짜 모르는 완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겠는 사람들 공천하거나 이렇게 되면 지역구 선거도 망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너무 일찍 쥐어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21대 총선에서도 한 달 남겨놨을 때 그때가 아마 미래통합당인가 그랬을 거예요.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앞섰다니까요. 놀랍게도. 맞아요. 근데 선거 딱 4주 지나고 나서 딱 깠더니 180석 나온 거 아닙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 꽃은 윤석열 지지율 이런 거 조사 안 하고요. 서울 지역 여론조사. 야, 한번 보여줘봐요. 지금 저 그 색깔로 돼 있을 때 그 지금 이게 12,000명인가 3,000명인가 여기 2억 들었다며. 그러니까요. 역시 통커. 역시 비싼 게 정확하다. 저기 지금 지역구당 500명씩 했다는 거잖아요. 현재 보수가 활성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기에 여기 약간 좀 그 핑크색 이 계열로 돼 있는 게 국민의힘이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파란색 계열로 돼 있는 게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경합 지금 몇 곳 있어. 그러면 지금 언론들이 설레발을 어떻게 쳤냐면은 1,000명 여론조사, 전국 여론조사 갖고 이제 한 100명, 100한 30명 되는 서울 여론조사 갖고 국민의힘이 민주당 앞섰다고 지랄 이연병들 했잖아. 이건 욕 아닙니다만. 그러면 실제로는 현재 윤석열 심판 여론이 제대로 살아나면요 대부분 다 싸그리 할 수 있어요. 그게 쉽게 표현하면 김어준 공장장이 나라를 구하고 있는 거야. 쓸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지금 표본이 부족해가지고 아직 발표 안 한 몇 개 지역구, 한 2개 지역구 있거든요. 네. 빼고 나면은 민주당이, 그러니까 저번에 나왔던 강남 3구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다 앞선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 여기 보면 뭐 동작이 좀 위험한 애 많이 하지만 실제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밑에 지금 동작이 있잖아요. 동작 가불이 뭐 영등포구 울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지금 영등포구 등등 여기를 보면은 실제로는 그 당시 선거 때도 어렵다고 나왔던 지역들을 다 이겨낸 거예요. 뭐라고 나와도 투표를 하면 냅니다. 투표 못하게 하려고 이러는 거고 투표 의지를 꺾으려고 이러는 거고. 근데 결론은 우리 저기 어디였죠? 그 김태호 나왔던데 강서구청장 선거 전날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이긴다라고 했고 엑스포 개최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비등비등하다 해볼만하다 이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언론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취하게 하는 효과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윤석열 심판 여론에다가 이재명 대표의 공천은 그걸 얹은 거지. 새로운 인물로 확 물갈이. 판갈이 딱 해놓고 자 세팅했어. 덤벼 이 상황 있잖아요. 요 다른 이야기 하나 하면 동작을에 유삼영 정청경이 지금 전략 공천됐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전략 공천 누구를 꽂을 것인가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5명이 손을 저었어요. 못 나간다. 나경원 못 이긴다고. 마지막에 여기 받은 사람이 유삼영이에요. 근데 난 유삼영이 기적을 일으킬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선거는 바람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바람은 지금 부는 게 아닌 거고 그 민주당의 바람을 잠재우려고 민주당 공천을 이재명 사당화 공천 이렇게 이미지화 시켰던 거거든요. 유삼영 총경이 딱 거기 나가는 순간 나는 유삼영을 완전 영웅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남들이 다 선살에 치는 지역들이 있어요. 뭐가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서 당장 여론조사가 안 좋으니까 바람 제대로 타면 거기 이길 수 있는 지역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지금 나경원이 다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나경원의 이미지가 워낙 친일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왜 나베라고 불리겠습니까? 거기다 그분이 나벨을 싫어해. 그래서 그리고 그 지역이라는 게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나경원이 잘해서 지지율이 잘 나왔던 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수진이 못해서 지지율이 안 나온 거예요. 뭐냐면 뭐 이런 게 그렇죠. 있잖아요. 뭐 친명 코스프레 할 때는 내가 말을 못했던 건데 나경원은 거기에서 착실히 이제 털을 닦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나경원 공천 당선 떨어지거나 용산 가 살았잖아요. 사실은 그 지역 포기하려고 그랬었어. 맞아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온 거 아니에요. 할만 할 것 같거든. 너무 못하니까. 이수진 보고. 네. 근데 이수진이 국회 의정 활동하는 거 보면 좀 이상했잖아요. 물론 나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술 먹은 것 같은 질이 뭐 이런 거 막 갑자기 버럭하고 요것이 있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수진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민주당 지지층들이. 근데 지금 똑바른 사람 하나 가서 다시 모입시다 하는데 거기에 그 전에 출마하려고 했던 이제 이수진한테 이제 저기 전략 공천 당해버린 강희용 같은 사람들이 이미 유삼영 후보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다시 그 자리 다시 가져와 아니 뭐 뺏기지도 않았지만 다시 가져와야겠죠. 그 뺏긴 느낌이네요, 벌써. 네. 하도 난리를 치고 나가가지고, 네. 꼭 다시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되면은 5주 남는 거고요. 다음 주 수요일 되면은 4주 남는 거죠. 뭐 대충 그렇게 가는 거죠. 네, 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힘들 내시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결국 윤석열 심판 여론으로 총선을 갈 수밖에 없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야, 2년 동안 윤석열 심판이었는데 갑자기 공천 때문에 한 2, 3주 여러분들이 좀 마음고생 하셨는데 다시 또 원상 회복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역구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부승찬! 용인병 부승찬이 지금 정춘수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26.2 대 19.4 이거 전체 여론일 거고요. 하나만 양해 말씀드릴게요. 지금 용인 가불병정 있잖아요. 근데 참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지만 용인에 지금 이원주 의원이 하나는 전략 공천됐잖아요. 네. 용인정에. 용인정 이번 주에 경선을 해요. 네. 이현욱 후보하고 이현주 후보를 동시에는 아니지만 한 주에 인터뷰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우리들 입장을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동시에 합시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현욱 후보 정말 좋은 후보인 건 맞고 네. 근데 이런 측면도 있어. 이현주 들어오라고 해놓고 막상 경선 시켜놓으니까 너 철새잖아 하고 내치면 그건 난 비열하다고 생각해. 아니, 그 지역구에 갈 줄 몰랐죠. 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 그래서 두 분 다 인터뷰를 하는데 또 이제 또 갈라치기가 들어올 거 아니야. 넌 이현주 지지하냐. 또 한쪽에서는 또 이현주 들어오라고 해놓고 또 헌신처럼 버리냐. 나 지긋지긋해.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자, 지금 그 KSO와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개항에 관심이 많잖아요. 뭐 명룡대전? 국기개항. 제가 없네 씨. 여기 지금 보수 가표집인데도 원희룡이 우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요거를 추세를 만들려고 원희룡이 다 따라잡았다. 뭐 오차범위 내다 이런 얘기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기가 송영길 전 대표가 계속 해서 당선됐던 지역이잖아요. 일단 민주당 밭 좋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죽어도 못 이기는 지역 중에 하나가 개항 을이니까 물론 방심하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벽한 정치인에 가깝고 악마와 된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재명은 나쁜 정치인일 수 있겠지만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에 대한 지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눈깔 파진 저 원희룡이 하는 짓 보면 거의 사이코패스잖아요. 지금 네. 참 품이 크신 분이죠. 지금 황기장 TV님이 아니 개항은 이천수가 후보 아닌가요?라고 하셨는데 이천수 후보 맞습니다. 축구를 해야지 왜 정치를 하고 있어? 네. 이천수는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저 무슨 뭐 투자 잘못 받았다고 뭐 그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코인 때문에 네, 문제가 생겼었죠. 자, 어찌됐건 21대 총선 때도 한 달 전에는 국민의힘 부류 미래통합당이 앞섰던 여론조사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데일리안인가 뭔가에서 무슨 보도를 냈냐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꽃을 지금 개딸들이 지금 막 맹신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를 냅디다만 웃기도 한 소리고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는 여론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게 만약에 한번 보세요. 총선이 윤석열 국민의힘이 이길 거라는 여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윤석열 비호감도가 높지 않으면 져요 우리가. 근데 윤석열 비호감도가 기본에 깔려있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그게 이럴 때는 어떻게 발동해요? 그걸 언더독이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밴드웨건이 아니라 언더독 뭐냐면 약자가 지고 있는 여론조사에 지고 있는 약자가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은 악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나는 조용히 진다고 해? 그러면 내가 지금 지고 있는 민주당을 찍으러 가야지 하는 언더독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압승할 거야라고 하면 우리들 절박함이 좀 줄어들겠죠. 맞죠. 그러면 방심해서 네. 투표장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최소 투표율 66% 올리자는 게 우리들 목표가 돼야 돼요. 지금부터는. 70% 나오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거고요. 65% 이상은 올려야만 민주당이 압승한다. 저쪽은 전략이 뭐냐면 투표율을 60%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이 이기는 건 확실해요. 결국에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 예측 한번 해보고요. 이제 방송 적당히 마무리하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갈게요. 예측을 나도 말 안 해. 힘들어 죽겠어 아주. 빨리 예측해 보세요. 뭘요?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키고. 이번 선거 예측. 저는 2020년보다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2020년보다? 네. 네. 조금 더 나을. 21대보다. 네. 21대보다. 푸나님이 방송 뒤에서 몇 석이라고 이야기해 준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들었는데 여기서 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언론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제 아셨잖아요. 방향성이. 이재명 대표의 공천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순천 아까 거기 순천 광양. 김문수 후보 나왔던 거기 을이요. 을 지역. 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에 권향엽 후보가 여성 후보인데 공천이 됐어요. 전략 공천됐어요. 언론이 난리를 쳐요. 권향엽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천을 했다 이렇게 선동을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대선 때는요. 대선 후보 사모 부인 비서실장이라는 직책을 줘요. 근데 권향엽 후보가 서울시 의원도 하고 원래 민주당의 청와대도 있었고 뭔가 자기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공교롭게도
대선 때 김혜경 여사 비서를 했던 거예요. 비서하면 안 되나요? 그 비서라는 경력이 문제가 되나요? 왜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지 아니 모르겠네요. 그거를 특혜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 부인이 공천받았다. 그것도 전략 특혜- 공천받았다. 그 접점들 찾아가지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나쁜 새끼들이. 희한하게 김건희랑 접점 안 찾더라. 어.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마차님이 김혜경 여사 수행을 했어. 공천 받았다고 선동하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지. 안 되는 거야? 되는 청와대도 거야. 있었고 서울시의원도 했고 했던 사람인데 대선 때 김혜경 여사의 그때 남성 비서실장이 아마 최혜식 의원이었던 거고요. 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이었던 거고 나머지 이제 여성인데 공천 받았다고 난리 지랄 부르스를 치면 어떡해요. 그 지역에서 오래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인지도만 더 올라가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도 있어. 그 지역에 여성 후보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남성 후보입니다. 약간 나가야 좀 되나요? 그렇죠. 네. 참고하시기 바랄게. 언론에 넘어가지 좀 마시라는. 나가 좀. 자,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 이 다음에 김기표 후보, 그 다음에 김남희 후보 인터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이따가 밥 먹읍시다. 감사합니다. 벌써 배고파. 씨.